반갑습니다. 12월 27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이 2025년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어제는 마지막 금요일이었고요. 그저께는 마지막 목요일이었죠. 네. 자, 일단은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네요. 네, 2025년도도 끝나고 드디어 마지막 주말에 이야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권사 종목 리포트 나온 종목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뭐 이렇게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별로 없었고, 오늘 종목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이제 그 공급계약 해지 건이 또 나와가지고 악재에 휘달렸는데, 자, 그거까지 해가지고요. 증권사 리포트 종목 5개,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같이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자, 네이버에 가시면 이렇게 네, 종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덕산 네오룩스부터 볼까요? 네, 교보증권에서 나온 거네요. 변화에 부합하는 네, 핵심 수혜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에 부합하는 핵심 수혜주. OLED 및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요소가 나와 있고요. 여기 PDF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OLED 발광 및 비발광 소재 제조 역량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그냥 그런 정도 느낌인데, 네, 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애플이 이제 2026년에 폴더블 폰에 대한 출시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요 부분이 이제 이 비발광 소재, 네, 이거, 네, 무편광이죠. 비발광 소재의 블랙 PDL은 세계 최초로 양산 개발한 주력 제품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독점적으로 좀 공급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흐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 같은 부분들 긍정적인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투자가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OLED 관련한 부분에서 기대 요소는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차트를 보도록 합니다. 덕산 네오룩스 차트 보시면은, 근데 뭐 이렇게 차트가 조금 좀 애매하다, 그죠? 네.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건 좀 보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10월달부터 잘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들은 좀 팔았지만 뭐 중요하지 않죠? 자,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RSI 지표는 지금 최근 조정을 통해 가지고 거의 저점까지 밀려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반등 포인트가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지지선 보시면 현재 시점이 1차 지지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3만원 정도가 네, 강력한 지지선이 좀 되겠네요.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주가가 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3만원까지는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이 37,000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한 20% 정도 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5만원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장난이 아닌데요. 주가 상황이 좀 이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61선까지 깨고 내려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내용이 뭐 이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1조 조금 밑에 있고요. 뭐 ROE도 지금 10% 정도 나오고 있죠. 괜찮아요. 유보율 8,700%에 부채 비율 거의 없고요.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타이밍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지라인 때는 일단 3만원 정도에 가장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고, 현재 위치를 지켜줄 것이냐 못 지켜줄 것이냐 따라서 여기 37,000원 구간부터 3만원 구간까지의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요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 잠깐 볼까요? 월봉도 조금 애매한데 일단 지지선이 계속 35,000원, 좀 많이 가면 3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지지선 역할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좀 치고 넘어가 줘야지 될 것 같고, 반등을 치고 넘어가게 된다라면 5만원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승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주력 모멘텀이 있을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애플의 2026년 폴더블 폰 출시 기대감,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이런 것들이 기대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좋지는 않네요. 자, 일단 이 종목은 매수보다는 홀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아직은 지지선 위쪽에 있으니까 매도하기도 좀 그렇고 매수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답답한 네,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리포트를 한번 더 볼까요? 그 다음 리포트가 뭐였죠? 네, 그 다음 걸 한번 봅시다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삼성전기,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기. 모든 것이 좋다. 다 좋대요. 네, 모든 것이 좋다. 자, 2025년, 네, 비수기는 없다. 자, 2025년 4분기 매출이 2조 8천억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네. 근데, 네, 이건 올라오긴 했는데, 분기별로 좀 떨어졌군요. 영업이익은 2,258억 원. 네. 요것도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100%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26년도 역대 최대 실적 기대감도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이렇게 됐지만, 네. 내년도에 실적이 최대 실적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AI 가속기용, 네. 그런 부품이라든지 고성능 MLCC 이런 것들 또 여기다가 유리기판 살짝 얹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또는 애플과의 협력 강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네,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삼성전기. 아, 추이는 좋습니다. 그죠? 추세는 좋은 편인데, 이격을 조금 벌려놨네요. 그죠? 이격을 좀 벌려놨는데,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기 이평선의 방향이 우상향인가?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장기 이평선의 방향이 우상향이라면, 위에서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5일선, 21선, 61선 안에 간격이 일정한가? 자, 이 이평선의 간격이 일정하게 되면요, 추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61선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반등, 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또는 21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단기적 조정이 좀 아프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그린다라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평선이 수렴을 통해서 꺾이는 거죠. 지금은 정별이지만 이평선이 이렇게 61선과의 골든크로스까지 깨내고 데드크로스 전환된다라면 그거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평선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조정을 받고 네, 20만 원대 또는 뭐 그 아래쪽까지 조정 받아도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매수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매매했었던 자리들은 여기 저 아래쪽인데 지금은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지난번에 한번 팔아먹고 주가가 애매하게 조정받는 바람에 매수를 못해가지고 그냥 치고 넘어간 모습인데 지금 매도한 가격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일단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분위기도 좋고 다 좋다고는 하는데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추세는 계속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막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자, 지지선 역할을 한번 볼까요? 지지선은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겠죠. 24만원 정도 지지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위쪽에서는 일단 홀딩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주가가 24만원 아래쪽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번에는 이평선 깔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받고 넘어갈 확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격이 좁아졌어요. 네, 지난번하고 좀 다르죠. 네, 지난번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데드가 나온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간격이 좁아져 있다는 거, 이평선의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좁아져 있다라면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경계 대상은 아니지만 약간 변수가 생기면 네, 야 튀어 해야 될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홀딩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데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겠죠. 네, 위쪽에서는 매수했다가 재미도 없는데 조정까지 받게 되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매수하지 않고 그냥 홀딩 관점만 보시면 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죠. 그 다음 거가 무엇이냐면, 뭐를 보면 좋을까요? 조회수가 좀 많이 두산이네요. 두산. 결국 기회가 될 거래. 아, 이거 두산 로보틱스 팔아먹는 거요. 네. 자, 두산은 전일 두산 로보틱스 지분 1170만 주 담보 주가 수익 수합 PRS죠. 이거 계약을 체결해서 9,477억 원의 자금 조달을 결정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율이 50%로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에 두산 로보틱스 지분 추가 매각 계획은 없다. 그래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도 주가가 요동을 좀 많이 쳤어요. 네. 근데 두산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싶긴 했는데 주가가 영 힘을 못 쓰죠. 이럴 거면 뭐 하라고 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도 그것 때문에 된설이 맞아가지고요. 네, 한 5% 빠졌었죠. 네. 뭐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가 저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중에 있긴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여기까지도 떨어졌어요. 근데 뭐 제한적인 것 같아요. 하락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요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크게 문제될 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인 물량이 나온다는 어떤 부담 요소는 있어요. 그리고 잠정적인 부담 요소 플러스 또 뭐가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노래도 생각나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81,000원으로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떨어지게 되면 차익을 보전해 줄게.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무조건 올려야 되는 부담 요소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돈이 들어와서 좋기는 좋은데 주가의 차익을 8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보상해줘야 된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무조건 81,000원 이상으로 올려놓으려고 노력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일단은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할 얘기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두산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지주사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거나 자회사의 어떤 로보틱스 관련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좀 올라온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런 거,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자회사들의 어떤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좀 그렇고 주가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이 지주사 역할을 하는 두산도 같이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약간 위험한 자리예요. 네, 이렇게 그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요게 조심해야 될 위치거든요. 그전에도 한번 이런 게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긴 했었어요. 여기도 한번 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추이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차트를 보시면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랑 비슷한 건데 추이가 이렇게 일정하게 되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지만 이게 이평선이 좁아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좁아지죠.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데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데드가 나오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이게 121선까지 조정받을지 200일까지 받을지는 몰라요. 근데 대부분이 20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가더라. 이런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6만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6만원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6만원 정도 시점에서 매물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번에 조정을 받더라도 6만원 정도, 60만원이네요. 60만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요 정도인데 60만원까지 조정받으면 이것도 제법 커요. 네. 한 30% 까이는 거라서 저 위에 100만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60만원까지 까이면 마이너스 40%죠. 혹시라도 빚내서 들어왔다면 네. 증거금 부족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저점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60, 한 5만원대 지지선은 강력하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평선을 꼬여버리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이런 자회사들의 움직임들이 안 좋게 만들어지게 된다. 뭐 로봇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살짝 불안하긴 하죠. 원전 쪽 움직임들.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도 지금 약간 무너진 형태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네, 주가 흐름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주사 약발이 좀 빠질 수 있죠. 지금 금융사 지주사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요거 약발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실망감 요소를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정도를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산은 일단은 보유 관점이긴 한데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데드크로스 나와서 살짝 애매합니다. 근데 이걸 왜 좋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두산을 왜 네. 결국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죠? 이건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회입니다. 근데 조정을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문제인데 요걸 가지고서 당장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 껄끄럽지 않나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주목받았던 거 있죠. Would you like to buy? 네. 세아베 스틸 지주. Would you like to buy라니요. 네. 야, 그래요. 뭐, 이거는 단기 주가 급등을 빼면 우려보다 기대할 것이 훨씬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업인 특수강 반덤핑 조사 게시 뉴스도 단기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가 있다, 오히려. 네. 있다고 하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우주, 네, 스페이스 X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도 좀 있었고, 방산, 원자력, 뭐 등등등등. 근데 이 반덤핑에 대한 이 부분이, 일단은 주가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한 반덤핑 조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내년도부터 네, 이제 실적으로 바로 잡힐 수도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이슈들로 많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사 배당도 좀 많이 주죠. 네, 그래서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세아베스틸 지주, 네, 이거 맞죠? 네, 단계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관심권에 살짝 들어오긴 했었어요. 왜냐면 이평선이 딱 수렴하고 나서 위로 딱 올라섰잖아요.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는데 놓쳤죠. 네, 매수를 하는 순간 놓쳐버렸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은 매물대가 있나요? 한번 그거 보죠. 이제 위쪽 라인 때 매물대 그을 때는요. 여기서 뭐가 있나? 왜 잘 못 가지? 싶으면 못 가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딱 그어 놓고 왼쪽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라인은 넘어섰고요. 계속 보시면 이쪽 매물대는 너무 멀리 있는데, 왜냐면 매물대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2011년도 이런 자리들은요 이미 2020년도에 매물 다 끝났어요. 이것도 손절 안 하고 버틸 수 있나요? 69,800원에서 5,200원까지 빠졌는데 10분의 1 토막 났으면 거의 끝났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는 끝났고, 여기에 대한 매물대는 존재할 것 같단 말이죠. 3만원, 35,000원. 근데 이걸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요 자리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 긍정적이고요. 자, 1차적으로 이거는 지지선을 두 번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여기 갭상승한 구간 있죠? 35,000원. 즉 35,000원이 실질적인 네, 이 종목의 어떤 그 전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조건이 달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44,000원 정도 지지선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횡보나 단기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매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들어온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여기는 매수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격 벌어져 있고 좋은 뉴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올라갈 때 지금 외국인 기관이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요만큼 올라간 거에 대한 수익 실현을 얘네가 가져갔을 것이고 개인들한테 물량 다 넘겼단 말이죠.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피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조금 체크하시고, 일단 저는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4,000원이요. 요것도 한 10% 정도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형성되는 박스에서는 홀딩을 유지하는 게 거의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격을 좁히고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에 따라서 향후 전략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방향이 약간 우상향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든 조정은 받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보다는 유지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44,000원 이상이라면 박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격이 좁혀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을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이 조금 불안해지기는 했는데 네, 일단 홀딩 지켜보시고 44,000원 지지선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돼. 요거 봐야죠. 이제 디어유 뜨거워요. 그럼
미안해요. 네. Dear you. 자, C팝 아티스트 입점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C팝 아티스트 입점 본격화에 네, 따른 중국향 로열티 매출 증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죠? 중국향 로열티 매출. 이게 그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을 통한 네. 그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텐센트하고요. 하여튼 뭐 중국 쪽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 로컬 아티스트 입점이 가속화되면서 네,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네, 구독료 인상을 위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4분기에는 NCT 도영 정우 군입대 여긴 잘 모르겠고 엑소디오 엑소라는 가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엑소. 디오가 가수인가요? 미안합니다. 네, 가수를 잘 몰라가지고. 네, 서비스 종료로 구독수가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NCT 태용 제대에 따른 서비스 재개로 일부 상쇄될 것이다. 이런 회사들은 아티스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텐센트 뮤직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C팝 아티스트라는 게 이제 중국 쪽 로컬 아티스트 입점 요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증대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일단은 네, 50% 정도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Dear you 한번 보도록 합시다. Dear you 네. 주가가 계속 안 좋았었군요. 요즘에 엔터주도 좀 많이 내렸었죠.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커브를 좀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올라가니까 바로 또 외국인들 털어놓는 모습이 좀 있네요. 자, 손절하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손절인데, 이쯤 되면 손절인데요.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RSI 지표가 위로 크게 뛰었어요. 지금 보면은 RSI 지표가 과매도 국면에서 반등 포인트 나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런 국면에서는 단기적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죠? 장기 이평선까지 방향성을 지금 하단으로, 네, 하향으로 진행이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주가 반등이 일단은 상장 이후에 떨어졌죠? 그 다음에 살짝 반등 또 떨어졌죠? 요거까지는 일단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 지난 그 고점 넘어가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었는데 다시 내려와 버렸다. 이렇게 되면 약간 애매합니다. 네, 여기서 치고 넘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해졌어요. 엔터주들이 대부분 다 같이 안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현재 구간은 단기적 상승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일단 맞고요. 모멘텀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요걸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위쪽에 저항대 그대로 작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아마 저항대에 들어가는 위치라서 아마 4만원을 전후로 해서 단기적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래쪽 지지 포인트가 35,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요거 내려오더라도 큰 조정은 아닐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심축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대치가 완전 꺾여버리면 주가가 크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36,000원 정도 이상에서는 지지가 무조건 나와줘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매수 시점 아닙니다. 36,000원까지 떨어져도 매수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추이가 일단 장기평선까지는 끌어내줘야 돼요.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든 아니면 장기평선이 떨어지든 근데 장기평선이 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재미없는 주식일 것 같다라고 판단되네요. 단기 상승은 일단 기본적 부분을 통해서 올라갔고 포지션도 쌍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전저점 깨지 않았죠. 그래서 흐름은 좋은 상태고 골든크로스가 나타나서 단기적 상승 충분해요. 충분한데 요 매물대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관점만 풀리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 위로 올라서게 된다면 가벼워지니까 매물대 통과하니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이 매물대가 스스로 내려와줘서 네, 지지선으로 둔갑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장기적 횡보가 필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좀 재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위협도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환점은 나타나고 있어서 위협적이진 않다. 그게 좀 위로가 될까요? 네, 일단은 홀딩인데 단기적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근데 뭐 그냥 홀딩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매수는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아예 넘어간 다음에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평선 정렬되는 거 확인하고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막 급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네, 대체적으로 횡보이거나 단기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를 좀 보죠.
LG에너솔루션이 지금 장중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시간에서 좀 더 떨어졌어요. 4.6%까지 떨어져가지고 좀 지랄 맞은 상황이 좀 됐습니다. 뭐 매물대는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지선이 여기 있죠. 36만 원 정도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주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여기를 바닥이라는 인식을 좀 했다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장 종료 후에 또 공시가 나왔죠. 공급계약 해제, 이 4조 원 정도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공급계약 해지 이렇게 나오면은 주가 크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미래에 받아들일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감쇄가 된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이런 공급계약 체결했으니까 이게 2031년까지 4조 원의 이익으로 우리한테 잡힐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2031년까지였어요 계약이. 근데 그게 이제 날아가 버려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향후 미래에 발생될 그런 수익이 사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재무구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기대 요소가 사라진 거죠. 자, 그러면 이놈은 뭘 해야 되느냐? 전기차 캐즘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 2차 전지가 아니죠. ESS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 얼마 전에 이제 벤츠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계약 체결한 거는 그래도 뭐 2조 원이다 해서 큰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공급계약 해지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나 이런 쪽 부분보다는 ESS 저장장치 쪽으로 조금 더 캐파를 키워주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아서 잘 해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일단 지지 라인 때를 먼저 볼게요. 지지선은 잘 그려졌어요. 근데 LG에너솔루션이 대장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가 분명 만들어져야지 다른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자꾸 공급계약 체결을 해지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쪽과 연결되어 있는 쪽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뭐 지금 다들 눈치는 채고 계시겠지만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평가, 그런 수준들이 좀 내려간 것 같아 보여서 전기차 쪽만 파고 들어가는 기업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를 하시더라도 전기차 말고 ESS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살피셔야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LG에너솔루션도 그런 쪽으로 체질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ESS 쪽에서의 뭐 어떤 성과 요소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옆으로 조금 횡보하거나 좀 더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아래쪽 36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이제 흐름이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지지선은 나와 있지만 역배열이니까 이 구간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져오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고요. 매수는 조금 기다려보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증권사 리포트 종목 플러스 공시 나온 LG에너솔루션까지 알아봤고요. 뭐 특별하게 막 매력적이거나 그런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뭘 쓰지? 막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랬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 리포트는 전부 다 매수 의견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죠? 당장 매수하기엔 조금 껄끄러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수많은 리포트, 이런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무시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잘 가려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찾다 보면 좋은 종목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고요.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다른 종목 진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